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3분 1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돈이 되는 경제법 시간이죠. 법무법인 이현 정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주 인터뷰 코너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생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이 건물주랑 임차인 사이에서도 약간 분쟁도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전에 이제 인터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요식업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계약했던 월세를 임차인분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뭐 임대인으로부터 나가라고 이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런 차임이 연체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관련해서 겪고 계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오늘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최근 이슈부터 좀 살펴볼 텐데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서 임차인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강화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무부는 지난 5월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신설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분들이 이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뭐 2년이 남았더라도 남은 기간이랑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임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그 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임차인이 이제 이런 폐업 신고를 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사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오롯이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였다면 네. 이런 입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후에 이제 3개월치만 월세, 3개월치 월세만 부담을 하시면 되게 되었고요. 네. 사실 이런 해지를 그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이제 서로 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임대인이랑 임차인 간의 월세를 한번 줄여봐라. 이런 취지도 사실 법에 이런 개정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폐업과 같은 사정의 어떤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했었거든요.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근데 이런 명문 규정을 만듦으로써 사실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입법된 이 코로나19 관련 상가 임대차 보호 규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일이 지난해 9월 29일이었어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임차인이 만약에 월세를 좀 연체를 하더라도 뭐 계약 갱신이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권리금 회수에 불이익이 없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규정이 생기고 지금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 사건들에는 어떻게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거 개정법이 나온 직후에는 사실 뭐 이런 분쟁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7, 8개월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장기화되면서 연체가 되기도 하고 관련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생기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임차인분께서 사실 저희 법인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네.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시려고 코로나19 이전에 엄청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들이셔서 이제 키즈 카페를 오픈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에 5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임대인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와서 이렇게 월세가 밀렸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고 그 건물을 명도를 해라라는
내용 증명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분은 굉장히 날벼락이죠. 그렇죠. 이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오픈한 지 얼마 한번 안 됐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제대로 영업도 한번 못 해보고 이제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키즈카페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아마 이런 경우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분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신설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분의 경우에는 그 5개월치 밀린 월세 중에 3개월치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보호기간 6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이 그 기간 이후에 밀린 월세였는데요. 네. 따라서 그 3개월치 연체를 이유로 이 임대인분, 즉 건물주분이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이후에 발생한 그 2개월치 연체분이 문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서에 월세가 2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치가 아닌 3개월치가 밀려야만 임대인이 이제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개개인 간의 계약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2달치가 아니라 3달치가 아니라 2달치로 규정해놓은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게 이제 2달치로 해놓은 게 무효이기 때문에 네. 3개월치가 밀려야 이제 명도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 측에서. 그래서 2달치 밀리신 거는 지금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시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꼭 월세를 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월세가 2달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이게 개개인 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네, 개개인 간의 계약을 한 것이 이제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렇죠. 불리한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린 월세 때문에 혹시 임대차 계약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 사태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말고도 보통 이 상가 임대차 분쟁들 하면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사실 그 서울시에는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접수된 건들을 보면 최근 어떤 동향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월세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건의 18.5%로 가장 많다고 하고, 예. 그리고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그리고 권리금 순으로 분쟁 상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적인 부분이고, 제가 현장에서 최근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어렵게 영업하시는 임차인 분들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임대인 분들도 사실 크고 작은 분쟁 때문에 힘드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임차인, 임대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법률 상식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임차인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상식들을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자체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생각하시기에 내가 계약한 집주인만 믿고 사실 계약을 하게 되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게 경매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신 이후에 건물을 우선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확정 일자를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 요 2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상가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주인과 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종료일까지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법률 용어로 이제 대항력을 갖췄다. 이 사람 말고도 제3자들한테도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 네. 이유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한테는 법률 용어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분은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 상가 건물이 이제 환가가 된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뒤에 있는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어떤 일반 채권자들의 우선해가지고 네. 그 보증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아두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근데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상가 임대차법상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안전장치를 꼭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왜냐하면 전세금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요 우선 변제권 기준이 되는 환산 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가를 임차하시기 전에 임대인과 얘기를 하셔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 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건 뭐 실무에서 많이 뭐 쓰는 방법입니다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좀 연체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나중에 받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까는 거죠, 이제 보증금에서.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임차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임대인 분들께도 도움되는 정보를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하시는 임차인 분들만큼은 아니어도 사실 월세 체납이 만약에 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임차인이 계속 자주 바뀌어버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권리금 분쟁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임대인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임차인 분들이 제일 예민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권리금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인 분들과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좀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 권리금 분쟁 관계인데요. 네. 최근 사건 중에서는 이 임대인분이 신축 건물을 임차인분과 2년으로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본인은 1년만 영업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새로운 임차인한테 2억 원의 권리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권리금 계약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냐라고 문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기존의 임차인분이 데려온 그 신규 임차인분 주선을 했을 때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너무 높은 월세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임차인 분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권리금 회수라는 것은 어쨌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새로 맺겠고 자기는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이제 신규로 새로 사업하실 분을 데려가고 주선할 때 신규 임차인의 어떤 특정 업종을 우리 건물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음식점 같은 거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신규 임차인의 어떤 특정 업종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임대인은 사실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어떤 특정 업종, 말씀하신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류를 판매하는 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동일한 업종이라든지 주변 상권을 고려할 때 어떤 신규 임차인과의 어떤 계약을 맺는 거를 막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사실 거부는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한 뭐 특정 업종에 맞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였음에도 네. 주변 시세보다 과도한 월세를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거부할 경우에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돼서 임대인분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분쟁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쭉 이제 알려드려봤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좀 사례를 들어봤는데 그럼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리 해야 될 일들을 좀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우선 모든 뭐 임차인분이든 임대인분이든 계약 해지 사유 또는 뭐 갱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 또는 뭐 몇 년간 더 쓰겠다라는 이런 의사 표시들을 내용 증명과 같이 도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된다는 거. 네. 네. 요새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되게 뭐 많이 사용하시긴 하고 네. 재판에서도 뭐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긴 하지만 네. 뭐 임대인분들이나 임차인분들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뭐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어떤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우체국의 도달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하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드린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어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월세 체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연체 시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명도 소송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차임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서 네. 금원을 이제 돌려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사실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네. 어떤 소송을 6개월, 1년씩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사안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조정을 통해서 빠른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시면 이런 조정을 통한 빠른 해결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가 사실 저도 아까 그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것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가능은 합니다만 네. 그게 다툼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문서화해서 남겨두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경제법,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 이슈들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